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장 자크 루소의 에밀입니다. 근대 교육에 이만큼 큰 영향을 끼친 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에 관계된 사람이나 조금이라도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필독서로 뽑히지만 막상 본 사람은 별로 없는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이렇게 유명한 책은 책 자체를 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대강이라도 내용은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밀의 경우에는 책 내용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책 제목만 들어보았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밀은 소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람은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소가 자신의 교육론을 정리하면서 가상의 소년 에밀을 만들고요. 그 에밀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겠다고 쓴 책이 바로 에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5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에밀의 나이대에 맞춰서 그걸 나눠 놓습니다. 출생해서 5살까지가, 잠깐, 5살 좀 이상하죠? 5살, 5세 아니면 5살, 5살까지가 유학이고요. 그리고 12세까지가 아동기, 15세까지 소년기, 그리고 20살까지 청년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성년기 해가지고 5부, 5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759년에 저술된 책인데요. 그때만 해도요, 16에서 20세 정도를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결혼까지 해야지 교육이 필요 없는 진짜 성인이 된다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결혼하는 연령이 워낙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개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밀의 기본 개념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양권은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악설을 바탕으로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욕심을 부려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서양권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사상이나 생각들이 전개가 됩니다. 경제학 이론 같은 것만 봐도요,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론이 전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게임 이론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수를 둔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대항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밀은 성선설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타고난 인간의 선한 본성을 망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 때의 순수함을 잘 살리는 선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의 교육은요, 어린이는 불완전한 어른이니까 훈육과 규율로,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기존 교육의 틀을 깨고요, 등장한 것이 바로 에밀입니다. 사실 에밀이 깨는 것은 교육의 틀만이 아닙니다. 저는 에밀을 읽으면서 장 자크 루소가 기득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물 소개를 찾아보니까 역시 좀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생애 자체도요, 그렇게 순탄하지는 못했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요, 기존 질서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파괴하는 시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산 사람이라면 얘가 아까부터 여기서 계속 얼쩡대면서 좀 놀아달라고 하는데 결국 뛰어 올라왔네요. 아이고 정말. 기득권을 누리고 산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기존 질서에 파괴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기득권층 입장에서 이 책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은요, 당시 금서로 지정되고 봉인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딱 봉인을 해놨는데 결국 여기로 올라오고 말았네요. 일부인 유아기에서는요, 루소의 전제인 인간은 선함으로, 깜짝 놀랐잖아. 인간은 선함으로 자연 그 자체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로 소개합니다. 인간은 선하지만 사회 속에서 살면서 악해지죠. 그래서 아이도 가능한 인위성을 배제하고 길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도시가 아닌 시골의 자연에서 길러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말은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지키라는 은유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야말로 시골로 가라는 직접적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2부에서는요, 아동기인데 감각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설프게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요, 경험에 의한 감각을 훈련시키라는 것이 2부의 주 이야기죠. 산부인 소년기에서는 드디어 분석이나 추론을 사용한 공부를 하는데 역시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요,
직접 경험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부인 청년기는 성인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그에 따른 정력, 그런 것들이 생기는 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 윤리나 종교 등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죠. 여기서 어른들의 종교에 무작정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성적으로 종파를 선택하게 에밀을 교육하겠다라는 루소의 말은요, 당시 가톨릭 교회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금서로 지정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요. 5부에서는요, 에밀의 짝이 되는 소피를 설정한 후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에밀이라는 가상의 아이를 설정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자신의 교육론만 이야기하다시피 했는데요. 5부에 가면은 에밀과 소피가 가까워지는 장면을 제법 소설처럼 스토리텔링으로 묘사를 하기도 해요. 제가 에밀을 보고 놀란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 왕으로도 태어나지 않았고 귀족으로도 태어나지 않았고 부자로도 태어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대목이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프랑스 대혁명 시기를 찾아봤는데요. 1789년입니다. 에밀의 발간 시기는 1762년이에요. 물론 루소의 평등 사상이요,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멀쩡히 왕정이 존재할 때, 왕이 살아있을 때 평민이나 왕이나 평등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책에다 대놓고 쓴 게 맞더라고요. 에밀은 교육계의 필독서지만 사실 현대 공교육 시스템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개인 가정교사의 지침서에 더 가깝거든요. 오히려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침으로 삼아야 할 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천문학의 유익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길을 잃은 상황을 설정하고요. 아이 스스로 천문학의 지식을 통해 길을 찾는 경험을 하게 하면서 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건요, 가정에서도요,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척 참을성 있는 부모에 의해서나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것을 학교에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에 의한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요, 상황만 설정하고 학생 스스로 찾아 나서게 하는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책이 공교육 시스템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오늘날 교육계의 필독서로 읽히고 있는 이유는요, 아마 인간에 대한 전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고요. 그 교육을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에 좀 더 가깝고 맞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한 260년 정도쯤 되죠. 그 정도 전에 쓰여진 교육서인데 마치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이 썼나 싶은 구절도 나옵니다. 정말 계속 난입을 하고 있죠, 얘가. 세상사는 끊임없이 변하며 금세기의 혼란스러운 양상이 비추어 볼 때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는 환경이 바뀌는 순간 곧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은요, 지금 상황에 접목해도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 상황 변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 자체의 본성에 주목해서 상황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 자존감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에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밀의 가르침은요, 지금 시기에 더욱 강한 울림을 줍니다. 워낙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에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에밀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인위적인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래 자연스럽게 누르는 것입니다. 버튼 위로 가는 손 위에 살포시 마음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친구가 유기견 출신인데요. 유기되고 한두 달 만에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늠름하게 얼굴 예쁘잖아요. 네, 핸섬하게 커가지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영상 찍을 때 놀아달라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난입을 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약간 개판이었던 거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개판도 좀 즐거운 영상이 되지 않았나, 가끔 이런 개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냥 개판인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이씨 어이구 이놈의 자식. 가.
손, 손. 진짜. 야, 손, 손, 손. 코 말고, 얼굴 말고. 아니, 그거 말고, 손.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